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3월 4일 금요일이죠. 미국 자산시장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에너지 분산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돈이 여러 분야로 이동했다는 거죠.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불확실성으로 돈 흐름이 우선은 우크라이나에서 곡물과 원자재를 공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곡물 시장 중에서 이제 밀 시장이 이제 급등을 했어요. 하루에 뭐 6.6%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돈 흐름이 외환 시장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유로존도 지금 뭐 간접적으로 전쟁 휘말려 버렸죠. 그러니까 유로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죠. 더군다나 이제 그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다 보니까 그 파장이 뭐 1차적으로는 러시아에 가겠지만 2차적인 파장은 또 유로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외환시장으로 돈이 이동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그 호주 등 그 원자재 가격과 통화 가치 상관관계가 높은 그 호주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든지, 뭐 호주 달러 가치는 최근 한 달간 상승 추이를 보였어요. 그런 것도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채 시장으로 또 돈이 이동했어요. 특히 나스닥 시장과 국채 시장은 뭐 대체 시장이니까, 뭐 금 시장도 마찬가지죠. 금도 어제 하루에 뭐 한 1.9% 이상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돈이 결국 주식시장에서, 특히 나스닥 시장에서 그 국채시장과 외환시장, 곡물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얘기인데,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우리 환율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환율도 지금 지난해 1월 이후 뭐 최고치죠. 특히 올해 들어와 가지고 1200달러 등 1200원 선이 이제 안착돼 버리는데, 안착 원인도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하고 영향이 있어요. 하여튼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하고, 우선 달러 인덱스만 얘기를 하면 2020년 5월이 뭐 코로나 사태가 미국에 이제 상륙할 그런 시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대응을 포기해 버렸잖아요. 그냥 막 그때 그야말로 코로나와 같이 살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아니고 엔데믹 시대가 아니고 진짜로 코로나와 같이 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그러다 보니 미국 경제가 망가져 버렸죠. 그 무렵에.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했는데, 뭐 혹자들은 이걸 두고 달러 공급량 증가에서 달러 가치 하락 원인을 찾죠. 근데 지금은 훨씬 그때보다 많이 달러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인덱스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공급량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경제의 문제고, 이거는 그 공급량은 달러가 공급되면 다른 나라 통화도 증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오면 그게 바로 환전되잖아요. 그리고 중앙은행에 예치되고, 그러니까 환전 과정에 우리나라 통화도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량과 화폐 가치 상관관계는 크지 않아요. 특히 미국 달러와 그 다른 나라 통화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달러 공급량 증가는 다른 나라 통화량 증가로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달러 공급량 증가를 달러 가치 하락 요인으로 찾는 것은 미국 달러만 공급량이 증가하면 가치가 떨어지고, 다른 나라 통화는 공급량이 증가하면 오히려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같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이었죠. 그런 분들은. 자, 그 정도로 하고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거는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이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했어요. 특히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을 했어요. 다우존스는 뭐 0. 몇 프로밖에 하락을 안 했는데,
그 나스닥 지수는 거의 2배 이상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미국 국채 10년물 가격이 이제 하루에 0.7% 이상 상승을 했어요. 채권 시장이 0.7%면 굉장히 큰 거예요. 금리는 그러니까 하락했겠죠. 그러니까 1.7% 내지 초반 내지는 1.6%에 들어오지 않나 추정이 되는데, 여하튼 국채 시장으로 돈 이동했다. 요즘은 그 국채와 그 나스닥 시장이 그 금리와 그 정시 관계가 아닌 그냥 대체 시장 관계로 해석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대체 시장 관계가 되면 금리가 그 국채 금리가 내리니까 불황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냥 국채 시장과 그 다음에 나스닥 시장 대체 시장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사 결정을 하는데 오판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밀 가격은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예요. 최근 한 달이 아니네요. 그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에 한 달도 아니 일주일 동안에 3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수출액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식량 부족이죠. 그러니까 사재기 하는 거죠.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사재기를 한다고 봐야 되죠. 특히 중동 지역 이런 지역에 곡물 다 수입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우크라이나에서 밀 수입 많이 하는데 그 지금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을 하지 못할 입장이지요.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중국에는 그 밀 수출하기도 싫겠죠. 왜냐면 러시아 편을 드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등이 이제 밀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라고는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또 앞에 잠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도 1년 만에 거의 최고치 수준에 올랐어요. 온수당 1973달러인데 아직까지 2000달러 돌파는 안 했는데, 일단 이 금 시장도 나스닥 시장하고 대체 관계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기보다 그냥 대체 시장이다. 안전자산은 국채 시장이 더 안전하죠. 금보다. 금은 안전자산이 이미 아니에요. 가격 변동폭이 크잖아요. 근데 무슨 안전자산입니까? 그리고 또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또 금값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전자산이라기보다 또 아니면 인플레이 해지 수단도 아니에요. 금이 다른 데 갈 데 없으면 금 시장으로 돈 이동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일 것 같고요. 그 옛날 금본위제도 시대에는 안전자산이죠. 당연히 안전자산이죠. 금본위제 시대에는. 그러나 종이화폐 시대에 금은 안전자산이라기보다 대체적인 자산운용 수단이다. 다른 자산운용 수단이 없을 때 금 시장이 만들어진다 라는 분석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여하튼 오늘 그 지난 밤, 그러니까 3월 4일 금요일 미국 자산 시장을 요약하면 돈이 분산된다. 그러니까 에너지 분산되는데 특히 외환시장과 금시장으로 에너지 분산이 일어났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